34번입니다. 자,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자, FA가 P고 FB가 R인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함수의 개수는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바로 누구한테 바로 화살을 쏘는 바로 정의역의 원소들에게 뭐 한다? 인터뷰를 한다고 했죠. 바로 움직이는 것들이고 얘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호텔 문제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사람 네명이 그죠? 이 호텔 세 방에서 어디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없다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B도 세 가지, C도 세 가지, D도 세 가지가 되어서 3의 4제곱까지의 함수의 개수를 만들어 주겠죠. 물론 거기에 호텔 문제로 말한다면 바로 빈 방이 있어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x 이퀄 a는 p에게 화살을 딱 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값이죠. 그러면 a는 무조건 q와 r을 쏠 수가 없고 바로 p에만 화살을 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도 누구에게만 화살을 쏠 수 있다. r에게만 화살을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주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에게 물어보면요. A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P에 하나밖에 못 써. 알아서 한 가지가 되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B에게도 인터뷰를 하면 나는 R 하나밖에 못 쏜다. 바로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C와 D는 어떻습니까? 다른 조건이 없죠. 따라서 함수 F를 만드는 데 있어서 C는 P를 쏠 수도 있고 Q를 쏠 수도 있고 R을 쏠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가 되겠다?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C가 P에게 쏟다면 화살을 쏟다면 됐나요? 이 D는 어떻게 됩니까? P에게 쏘도 되고 Q에게 쏘도 되고 R에게 쏘도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그 세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D가 Q에게 쏘다면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곱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함수의 개수는 몇 개 나온다? 9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딱 조건이 주어졌죠. 그 말은 A는 P에게만 화살을 쏘고 B는 R에게만 화살을 쏘니까 바로 A와 B의 바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5번입니다. 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자, 함수 중에서 자, F2는 6이 아니라고 했죠. 그 말은 2는 절대로 6을 어떻게 화살을 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 조건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줬을 때 자, X에서 바로 Y로의 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조건이 없다면 이런 함수의 개수는 다섯 가지, 2도 다섯 가지, 3도 다섯 가지, 4도 다섯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x, y 집합이 구성되어 있을 때는 함수의 개수는 전체 5의 4제곱, 바로 625가지의 바로 함수의 개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 625개의 함수 중에서 F2는 절대로 6을 소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2라는 이 바로 녀석은 6을 제외한 2와 4와 8과 10 이 네 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죠. 즉 대응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2가 쏠 수 있는 것도 처리해 본다면 바로 네 가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는 다른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꼭 이 1이 먼저 나왔다고 1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서 해도 동일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는 6을 쏠 수가 없으니까, 자, 6을 제외한 2, 4, 8, 10 중에 하나를 쏘았다고 가정하면, 1은 어떻게 됩니까? 1은 조건이 없으니까 2, 4, 6, 8, 10을 모두 다 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섯 가지가 되니까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를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1이 6을 쏟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3은 어떻게 됩니까? 1은 6에게, 2는 8에게 쏘았는데 이 3은 조건이 없죠? 그러면 2, 4, 6, 8, 10 다 쏠 수가 있으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이 8을 쏟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8을 쏘아도 상관이 없죠. 즉 3과 8이 대응되어도 상관이 없다. 자, 일이 끝나지 않았죠? 이제 4는 또 마찬가지로 몇 가지를 쓸 수가 있겠다. 다섯 가지의 대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4가 2에게 대응이 되었다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그 62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표현했는 거죠. 그죠? 물론 그 625가지 중에 한 가지도 맞지만 요 함수의 요 조건에 대한 바로 한 가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5인데, 물론 뭐 5, 4, 20에다가 25를 곱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20 곱하기 25가 되겠죠? 자, 따라서 몇 가지가 나온다? 500가지의 함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함수 개수는 625가지인데, 그 중에 125가지를 제외한 500가지는 바로 이 F2가 6을 쏘지 않는 함수의 개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풀이가 되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2가 6을 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사건 처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전체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다. 바로 F2가 얼마가 되는 바로 6에게 화살을 쏘는 함수의 개수를 빼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전체가 625가지인가 바로 이 F2가 6을 쏘는 경우는 125가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지금부터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F2는 무조건 6이에요. 2는 무조건 6에게 화살을 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전체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전체는 이런 조건이 없는 경우죠. 함수의 개수를 그냥 만드는 경우니까 바로 1도 5가지, 2도 5가지, 3도, 4도 5가지라서 5의 4제곱까지가 되고 자, F2가 6에게 대응이 된다는 말은 2는 몇 가지입니까? 2가 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뿐이죠. 자, 일이 끝나지 않았고 그러면 1은 어떻겠습니까? 1은 동일하게 5가지죠. 맞나요?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3도 어떻습니까? 조건이 없잖아요. 4도 조건이 없으니까 바로 2만 한 가지고 1과 3과 4는 모두 다 몇 가지가 된다? 다섯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의 4제곱이 625가 되고요. 자, F2가 6에게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는 5의 세제곱이니까 바로 125가지가 맞죠. 따라서 625에서 125를 빼버리면 전체 몇 가지가 나온다? 500개의 바로 함수의 개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처리해봤다? 바로 여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볼 때 이 문제는 굳이 이 정도 문제는 굳이 여사건으로 처리할 필요 있겠습니까? 2가 6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2는 바로 몇 가지다. 6이 아닌 네 가지에게 바로 2, 4, 8, 10에게 화살을 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1번 풀이가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여사건으로 풀 때가 더 편할 때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6번입니다.
자, 두 집합 x와 y가 주어졌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중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x에서 y로의 바로 함수를 찾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1이 2개, 2가 2개, 각각이 2개니까 바로 이 각각이 2개씩 쏠 수가 있으니까 이 x 집합의 원소에다가 각각 인터뷰하는 거죠. 따라서 그 함수의 개수는 2의 5제곱까지가 될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 y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x집합을 무엇이라고 하죠? 정의역이라고 하고 y집합을 무엇이라고 한다? 공역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공역의 바로 집합은 A, B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라고 했죠. 그럼 이 치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치자가 한자말로 갑치자라고 했죠. 따라서 Y의 원소적 공역의 원소 중에서 바로 정의역이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을 받은 사람들만 뭐한다? 뽑아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화살을 맞은 놈, 즉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Y값을 이야기하는데 공력이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AB잖아요. 그죠? AB. 그럼 그 치역도 무엇이 되라는 말입니까? 동일하게 A, B가 되어라. 그 말은 A와 B에게 모두 화살을 쏘아야지만, 맞죠? 즉, A, B가 적어도 하나의 화살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맞아야지 치역이 되니까. 그런데 이 전체 2의 5제곱까지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1도 A, 2도 A, 3도 A, 4도 A, 5도 A. 모든 이 정의역의 원소가 이 공역인 원소 중에 A에게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합니까? 바로 상수 함수라고 하죠. 모든 함수가 하나의 바로 공역의 원소에 대응되는 이런 함수를 바로 상수 함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공역은 A와 B인데 바로 지역이 무엇만 된다? A만 되어서 공역과 지역이 같지 않다는 거죠. 즉, 이런 경우는 이 2의 5제곱까지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경우를 뭐 해준다? 제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역의 원소가 2개 있으니까 치역의 원소도 당연히 2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함수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자 공역의 원소가 2개니까 바로 치역의 원소가 몇 개가 되는 바로 한 개가 되는 것을 뭐 하면 되겠다? 제외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공력과 지역이 같지 않으니까, 그죠? 바로 이 전체에서 제거해 줌으로써 그 제거해 준 걸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함수 종류들은 공력과 지역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의 원소가 한 개가 된다는 말은 그 지역이 A만 될 수도 있고 또는 B만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전체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공력의 원소가 2개니까 함수의 개수는 2의 5제곱인데 바로 지역의 원소가 한 개가 되는 함수들은 A에게 모든 원소들이 화살을 쏘는 이 한 가지와 또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원소,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B에게만 이렇게 모두 다 함수, 이렇게 화살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지역이 뭐가 됩니까? B만 되니까, 그죠? 이런 경우 한 가지를 뭐 해준다? 전체 가지수에서 빼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2의 5제곱은 32가 되니까 그 두 개, 이 두 개가 바로 상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수 함수를 제거해 줌으로써 전체 공역과 지역이 같아지는 경우는 딱 몇 개가 나온다? 30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또 보기가 없는데 정답은 몇 번이 되어야 된다? 4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7번입니다. 자, 두 집합 x와 y가 있는데요.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죠. 자,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그냥 이런 조건이 없다면 이런 네 가지죠. 2도 네 가지, 3도, 4도, 5도 네 가지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된다? 바로 4의 5제곱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함수의 개수를 묻죠. 지금 정의역이 x집합이고 공역이 y집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을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집합 X라고 했죠. 이 X 집합은 여기입니다. 정의역이죠, 정의역. 자, 정의역에 지금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1, 2, 3, 4, 5, 5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임의의 두 원수죠. 임의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우리 모든 항등식에서 모든이라고 이야기했죠. 두 글자가 모든, 세 글자는 임의의, 네 글자는 x 값의 관계없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던은요, 이 집합 X의 모든 원소니까 사실 원소는 5개밖에 없어요. 이 5개의 모든 원소를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두 원소, 여기서 5개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얘와 얘를 선택했어요. 그럴 때 두 원소, 그러면 이 2가 바로 뭐가 된다? x1이고 4가 x2다 이 말이겠죠. 물론 4를 x1이고 2가 x2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순서는 우리가 여기서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x1과 x2의 합이 얼마이면, 자, 이면이 돼 있죠. 그죠? 그럼 얘가 무엇인가? 이 문장이 바로 가정이 되는 거죠. 사실 여기 앞에 대하여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이걸 대전제라고 이야기하고, 요게 바로 가정이 되고, 여기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저, x1과 x2의 그 합이 7이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x1과 x2의 합이 얼마입니까? 6이죠. 그럼 이 가정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5개의 원소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그 합이 7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2하고 5하고 두 개 더해 보세요. 얼마죠? 7이 맞죠? 자, 그 말은 2를 x1이라면 5가 x2가 되는 거고 5가 x1이라면 2가 x2가 되니까 어쨌거나 x1, x2의 합은 7이 맞죠. 자, 이렇게 가정을 먼저 만족시켜 주는 걸 찾아보세요. 그럴 때 그렇게 7이 된다면 fx1과 fx2가 그 값이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1을 2라고 하고 x2를 5라고 한다면 자, 얘는 f2가 되는 거고 얘는 바로 f5가 되는 거죠. 얘의 값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x가 2일 때의 함수값이죠. x가 5일 때의 함수값입니다. 자, f2, f5는 바로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
함수값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y값이죠, y값. 즉, 공역의 값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말한다면 바로 y값이에요. 즉, x 이퀄 2가 화살을 쏜 것과 x 이퀄 5가 화살을 쏜 것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2가 만약에 B를 썼다면 5는 누구한테 쏘아라? C와 D와 A는 쏠 수가 없죠. 왜? 이 두 수의 합이 7이 된다면 5는 무조건 누구한테 쏘야 된다? B에게 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2가 누구한테 쏜다면, D한테 쏜다면, 5는 그냥 D한테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해석만 해주신다면 이 함수의 개수는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때 바로 x1과 x2의 합이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섯 개의 원수 중에서 합이 7이 되는 것은 자, 만약에 x1이 1이라면 x2는 6이 되어야 되죠. 근데 6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X값 1은요, 7이 되는 짝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해봤지만, 2하고는 누가 짝꿍이 되겠습니까? 바로 7이 되기 위해서는 5하고 짝꿍이 되어야 되고, 또 있나요? 3은 누구하고 짝꿍이 되면 된다? 4하고 짝꿍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만족시켜주는 그 x 값들은 2와 5가 한 쌍이고 3과 4가 한 쌍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F2의 값과 F5의 값은 반드시 같아야 되고 그리고 F3의 값과 F4의 값도 반드시 같아주는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건 두 개가 등장하는 거죠. 이 조건 두 개를 만족시켜주는 바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1부터 시작해 보죠. 이런 여기 조건이 없죠. 그럼 이런 몇 가지의 화살을 쏠 수 있습니까? A, B, C, D 어느 거에 쏘아도 되니까 바로 이런 네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를 예를 들어서 B에게 쏘았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2는 몇 가지가 됩니까? 2는요, 일단은 A, B, C, D에 모두 다 쏠 수가 있겠죠. 화살을 쏠 수가 있으니까. 자, 2가 C에게 쏘았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2는 일단 C에게 쏘았지만 2가 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된다? 2 또한 네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을 하지 말고 5를 가보세요.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왜? 곱의 법칙이니까. 자, 그러면 5는 몇 가지예요? 2가 C에게 쏘았죠. 그러면 2의 함수값과 5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2가 C에게 쏘았으면 5는 누구한테 쏘을 수밖에 없다? C에게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나요? 예를 들어서 2가 D에게 쏘았다면 5는 D에게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5는요, 누구다? 2가 쏘아는 곳에 그대로 가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2와 5를 순서를 바꾸어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5가 네 가지 되겠죠. 5부터 쏜다면. 5가 네 가지가 되어버리면 2가 몇 가지가 된다? 한 가지가 되니까 결론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3으로 올까요? 3으로 오면 3은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자, 1이 B를, 2를 D가, 5가 D를 쏘아도 3은 A, B, C, D를 모두 쏠 수 있는 몇 가지가 된다.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만약에 A를 쏘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F3과 F4는 또 함수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4는 말할 것도 없이 누구 따라가야 된다? 3이 쏘았는 A를 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가 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다? 3이 쏘았는 그곳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함수의 개수는 자, 1은 곱하나 마나가 되니까 바로 4의 세제곱까지가 되어서 바로 64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네모 박스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해석하는 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때로는 문자가 나와서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x1을 2라고 생각하고 x2를 5라고 생각하면 바로 f2와 f5의 y값이 같다. f2라는 거 바로 x가 2의 함수값 y값이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해석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8번입니다. 자, continue에 있는 이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C와 E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자가 모두 다 서로 다른 문자라면 그냥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순열이니까 그걸 우리가 직순열이라고 했죠. 8팩토리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문자가 이렇게 존재하죠. n이 이렇게 두 개 같은 문자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배열한다고 했죠? 바로 일단 직순열로 8개 배열한 다음에 자, 같은 것이 몇 개 있습니까? n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개수만큼 뭐 해주면 된다?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바로 이 continue의 문자를 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었죠. 양쪽 끝에 C와 E가 오도록 나열해달라.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공통수학 원의 순열을 배울 때도 순열의 탑5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양 끝에 CE가 오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양 끝에 CE가 오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 8개의 문자를 포함하는 이 네모 박스를 몇 개, 8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양쪽 끝에 C와 E가 온다고 했죠. 그러면 양쪽 끝이란 말은 여기와 여기가 되죠. 그러면 C와 E가 배열할 수 있는 게 CE로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C와 E의 순서를 바꾸어서 바로 EC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처리해도 되고 양쪽 끝에 CE가 오니까 바로 CE만 배열하는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라고 선정을 한 다음에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의 법칙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CE를 제외한 여기에 있는 이 바로 6개의 문자에는 어떤 게 C와 E를 지워 보시면 맞죠? 바로 누구만 남습니까? 바로 O, N 맞나요? T, I, N, U 6개의 문자만 남는 거죠. 맞습니까? 이것을 여기에 뭐다? 순서 있게 배열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 바로 누가 있다? 이 n과 n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6개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6팩토리얼이 되고 같은 문자 n이 두 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자, n이 3개 있다면 3팩토리얼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게 바로 여기서 구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은 바로 약분되니까
6팩토리얼이 바로 경우의 수가 되겠죠. 바로 6팩토리얼이 얼마죠? 암기하고 있나요? 720까지라는 거. 6팩토리얼까지는 좀 알아놓으라고 했죠. 우리 1팩토리얼이 얼마입니까? 1이죠. 0팩토리얼도 얼마죠? 1이잖아요. 그죠? 2팩토리얼은 얼마입니까? 2가 되고. 3팩토리얼은 6이 되죠. 4팩토리얼은 얼마가 되죠? 24. 5팩토리얼은 바로 120이 되겠죠. 6팩토리얼은 얼마가 된다? 720. 요 6팩토리얼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7팩토리얼을 구하라고 하면 이 6팩토리얼에다가 얼마만 곱해주면 되겠다? 7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9번입니다. 자, 베이스볼에 있는 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는 서로 이웃하도록 나열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모음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모음은 무엇이 모음이죠?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겠죠. 그럼 여기서 모음은요, 이 A와 E와 바로 A가 모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음끼리는 이웃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웃하라고 하면 이것도 무엇이죠? 기억나나요? 바로 순열의 탑5에서 이웃하라고 하면 이 이웃하라고 한 것을 뭐 한다? 하나의 주머니에 꽁꽁 묶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로 본다는 것은 하나의 문자로, 뭐 라지 X로 본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았는 것이 B와 S와 B와 L과 L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8개의 문자인데 우리 몇 개의 문자로 보겠다? 이 주머니 하나를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일단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니까 일단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은 6팩토리얼이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B와 B가 같고 바로 이 L과 L이 같으니까 같은 게 두 개씩 있죠. 그럼 B 두 개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고 또 L도 두 개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열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B 또 L 그리고 이 세 개의 주머니, 그리고 S, B, L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A와 E와 A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먼저 배열하고 나면 이제 주머니를 뭐 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되겠죠. 주머니를 풀어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주머니 안에서 이 A와 E와 A가 서로 나 앞에 올 거야, 가운데 올 거야, 마지막에 올 거야 이렇게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또다시 뭐 해준다? 배열하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고배 법칙으로 가고 이 주머니 안에서 바로 순서 있게 배열을 해주면 되는데 이 주머니 안에도 어떻게 됩니까? 같은 문자가 두 개 있죠.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해 줘야 되니까 일단 이 세 개를 뭐 한다? 순서 있게 배열을 하는데 같은 문자가 A와 A 두 개가 있으니까 무엇으로?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얘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6 팩토리얼이 얼마죠? 바로 120이잖아요. 120을 바로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 얼마? 4가 되니까 약분해 버리면 30이 되고요. 자, 3 팩토리얼에서 2 팩토리얼 나누면 얼마가 되죠? 3만 남겠네요. 그죠? 이해가 되나? 여기서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5 팩토리얼이 120이죠. 6 팩토리얼은 얼마가 됩니까? 720이죠. 720. 맞나요? 5 팩토리얼이 120, 6 팩토리얼은 720입니다. 그럼 4로 나누면 4, 2는 4, 32니까 4, 8이 32가 되어서 180이 되고 여기에 3이 남으니까 180 곱하기 3 바로 몇 가지가 되겠다? 540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하도록 하라. 바로 탑 5, 순열 탑 5의 첫 번째 거죠. 그죠? 바로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머니로 묶어준 다음에 하나로 취급하고 순서 있게 배열해 준 다음에 그 주머니 안에서 또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40번입니다.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얘를 일렬로 나열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체 7개를 나열하니까 7 팩토리얼인데 자, 같은 게 보면 A가 3개로 갔고 B가 2개로 갔죠. 따라서 3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로 각각 나누어 주면 된다. 이 나누어 준다는 것이 바로 그 7 팩토리얼 안에 있는 개수 중에서 이만큼을 뭐 해준다. 제거해 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7 팩토리얼을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가 7 곱하기 6 팩토리얼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다 계산하지 말고 7 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팩토리얼이 720이잖아요. 그러면 이 3 팩토리얼이 얼마입니까? 6이죠. 6이니까 6과 720을 약분하면 6일은 6, 6, 2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 팩토리얼이 2니까 또 약분하면 60이 되어서 76이 얼마가 된다? 420까지가 된다던가. 굳이 7 팩토리얼을 다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전체는 이건데요. 이런 것 중에서 C와 D가 이웃하지 않도록 그랬죠. 우리가 이것도 바로 뭡니까? 순열의 탑 5의 바로 두 번째죠. 첫 번째가 이웃, 두 번째가 이웃하지 않도록 이었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세 번째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무엇이 존재해라. 이런 거죠. 그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뭐 몇 개의 숫자가 존재하라. 몇 개의 문자가 존재하라. 또 네 번째는 남녀 교대로 앉아라. 맞죠? 또 적어도 한쪽 끝에는 누가 온다. 이렇게 5가지라고 했죠. 그 중에 이웃하지 않도록은 바로 두 번째인데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하지 한 게 아니라 자, 이웃하지 않도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도록은요.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풀 때는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웃해도 괜찮은 것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배치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웃해도 괜찮은 것이 바로 C와 D를 제외한 AAABB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먼저 배열해 보는 거예요. 얘를 배열하면 어떻게 되죠? 자, 전체 5개를 배열하니까 5 팩토리얼인데 A가 3개, B가 2개니까 동일하게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준다. 즉 제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뭐 A 적어도 되지만 뭐 B, A, B라고 적어 볼게요. 이 중에 한 가지를 적었는 거죠. 이제 여기에다가 누구를 C와 D를 그 사이사이에 끼워 앉히면 되겠죠. 그런데 이 한 곳에 2개가 모두 다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사이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사이에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제일 앞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6자리 이 자리에다가 C와 D를 배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이 끝나지 않았죠? 자, 그러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누구입니까? C부터 해도 되고 D부터 해도 되죠. 6가지가 되죠. 그래서 C가 여기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여기는 D가 못 들어오죠. 그럼 D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5군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또 다르게 적는다면 이 6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해서 C와 D를 순서 있게 배열한다는 이 순열로 표현해도 되겠지만 곱의 법칙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이 3팩토리얼과 3팩토리얼이 6이니까 6과 약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어 버리면 얘는 2팩토리얼로 나누어 버리면 남는 게 5와 4와 3만 남겠죠. 그죠? 따라서 얘가 60까지가 되네요. 60까지에다가 뒤에 있는 5를 곱하면 되니까 바로 몇 가지가 된다? 3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 바로 이웃해도 괜찮은 것을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누구를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그 사이사이에 하나씩 끼워 앉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또 다른 풀이가 하나 있죠. 자, 이렇게 이 C와 D 이렇게 두 문자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른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풀이한다? 전체에서 여사꾼으로 보는 거죠. 무엇으로? C와 D가 뭐 하는 거? 이웃하는 것을 뭐 하면 된다?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공통수학 원에서도 다 있지만 만약에 이게 두 개의 문자가 아니라 세 개의 문자라면 이렇게 두 번째 풀이로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첫 번째 풀이로 이용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자일 때는요, C와 D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웃이고, 떨어져 있으면 이웃이 아니겠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세 개의 문자는요, 이렇게 세 개가 붙으면 이웃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개는 붙고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웃한 거예요? 이웃하지 않은 거예요? 이웃한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두 개의 문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 이 1번, 2번 풀이로 모두 다 가면 되겠지만 혹시나 세 개의 문자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풀이로 와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는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 구해 놓았잖아요. 그죠? 전체는 이런 조건이 없이 그냥 7개의 문자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CD가 이웃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웃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열의 탑5의 바로 첫 번째 거니까 이 이웃하는 것을 뭐 한다? 바로 하나의 문자로 보기 위해서 바로 주머니에 꼭꼭 싸매면 되겠죠. 그죠? 그럼 전체는 몇 개의 문자가 된다? 바로 6개의 문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걸 하나의 X로 이래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개의 문자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데 그 안에 A가 3개로 동일하고 B가 2개로 동일하니까 그것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주머니에 있는 것을 풀어주면 그 주머니에 있는 놈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바로 이펙토리아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2팩토리얼이 약분되고요. 3팩토리얼이 얼마입니까? 6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6팩토리얼과의 6과 약분해버리면 여기는 5팩토리얼만 남겠죠. 그럼 얼마예요? 바로 120이 되는 거죠.
따라서 420에서 120을 빼주면 결론적으로 300까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처럼 두 개가 이웃하지 않도록은 이 1번 풀이와 2번 풀이가 다 적용이 되지만 세 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1번 풀이로 간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개든 세 개든 무조건 1번 풀이로 많이 풉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2번 풀이는 바로 여삭단 처리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41번입니다. 자,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자, 조건을 보지 말고 이 다섯 개를 일렬로 배열할 때는 5팩토리얼인데, 자, 같은 문자가 두 개씩 있죠. A도 두 개, C도 두 개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어 준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5팩토리얼은 얼마입니까? 바로 120이죠. 120을 바로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바로 4가 되니까 4로 나누면 바로 30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30가지 중에서 A와 A 사이에 홀수개의 문자가 놓이도록. 자, 이것도 바로 순열의 탑5에 있는 거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자, 몇 개의 문자, 몇 개의 숫자가 들어오라 할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스 제작을 하라고 했죠. 자, 박스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박스 하나를 하나의 바로 문자, 숫자로 보고 우리가 배열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와 A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문자는 B와 C와 C인데요. 홀수개가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남았는 것은 지금 세 개뿐이죠. 그러므로 하나가 오든지 두 개가 오든지 두 개가 오면 안 되죠. 하나가 오든지 세 개 모두 다가 오든지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스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자, 하나의 바로 문자가 오는 경우에 박스를 제작해 보면 자, 이런 박스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 바로 세 등분하면 되겠죠. 왜? 하나만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양쪽 끝에는 A와 A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 넣을 때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 A와 A는 어떻습니까? 같은 문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바꾸어도 똑같으니까 몇 가지가 된다?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A와 B라면 A, B, B, A 바로 두 가지 이 팩토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에 A와 A 사이에 하나의 문자가 와야 되니까 B가 와도 되고, 맞나요? 또는 누가 와도 되겠습니까? C가 와도 되겠죠. 근데 C는 똑같은 C니까 어떤 C가 와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자만 올 때 박스 제작을 해보면 이렇게 어떻게 된다? ABA와 ACA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얘만 있는 게 아니죠. 홀수계니까 몇 개가 와도 되겠다. 바로 이 A와 A 사이에 몇 개가 와도 된다. 바로 세 개가 와도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가 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A와 A가 들어오겠지만 요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 B와 C와 C가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류를 해보니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류했을 때는 항상 체크해 봅시다. 무엇을 체크한다? 바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리고 어떻게 또 빠진 게 있나요? 빠진 게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분류로 충분히 답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ABA로 해버리면 여기에 몇 개의 바로 문자가 남습니까? 두 개의 문자만 남는 꼴이 되고, 맞죠? 자, 그리고 ACA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남은 문자는 몇 개의 문자만 남는다? 두 개의 문자만 남겠죠. 바로 누가 남습니까? B 하나와 C 하나가 남는 꼴이 되겠죠. 자, 근데 세 번째는 요 다섯 개의 문제를 모두 다 배열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경우의 수는요, 분류가 가장 기본이에요. 분류를 하면 뭐가 좋다고 했죠? 단순화시켜서 세 번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보면요. 자, 우리가 비록 이렇게 문자를 넣었지만, 먼저 A와 A, 양쪽 끝에 A를 넣는 거는 자리 바꾸어도 똑같으니까 한 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이에 B라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B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다.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박스 제작했는 요것을 하나의 문자로 보면 되니까 얘는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순서 있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이 박스와 CC 이 세 개의 문자를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니까 세 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C와 C가 똑같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로 나누어주면 결과적으로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A와 A를 바로 배열하는 거 한 가지고, 그 안에 C가 들어오는데, 이 C가 똑같은 C였잖아요. 그죠? 이 C가 들어오나, 이 C가 들어오나 똑같기 때문에 얘도 몇 가지다?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C가 들어오나, 두 번째 C가 들어오나, 같은 바로 문자니까 ACA로 조합되는 것은 한 가지가 되겠죠. 이제 이 박스를 하나로 보고 박스 하나와 B와 C를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는데 모두 다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다? 이번에는 3팩토리얼만 되는 거죠. 따라서 몇 개가 된다? 6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세 번째 이제 요 박스 제작하는 거로 끝나겠네요. 그죠? A와 A가 바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은 한 가지가 되고 이 안에 B와 C와 C를 순서 있게 이 박스 제작하는 거죠. 박스 제작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3팩토리얼을 맞죠? BCC니까 CC가 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어져서 이것 또한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류를 했으니까 모든 걸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12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1 곱하기 1이 바로 무엇이죠? 박스 제작. 여기도 1 곱하기 1이 바로 박스 제작이고요. 여기는 1 곱하기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 게 이게 바로 무엇이다? 박스 제작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박스 제작한 것과 나머지 문자와 순서 있게 배열한 것인데 세 번째는 박스 제작으로 끝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